90조 원. 한국 채권 시장에 최대 90조 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이에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이 확정되면서 나온 숫자입니다. 9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그 13%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새로 깔고도 남을 규모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계좌는요, 아무 변화가 없죠? 90조라는 숫자만 뉴스에서 들려오는데요. 정작 내 포지션은 텅 비어 있고요. 지금 들어가면 또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닌지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그 판단 기준을 같이 잡아볼게요. 먼저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원달러 환율 1,509원 86전. 3월 27일 기준입니다. 1,500원이 넘는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레벨이거든요.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국채를 사려면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해요. 근데 원화가 이렇게 약하면요, 나중에 돈을 빼갈 때 환차손이 크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꺼려지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도 봐야 해요. 3월 1일 기준 3.64%예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 국채만 사도 3%대 중반 이자를 받는데요. 굳이 환율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요, 한국 국채를 살 이유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90조는 뭐냐? 허황된 숫자냐? 아닙니다. GBI가 뭔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편입됐다는 건요, 전 세계 패시브 채권 펀드들이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수에 한국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요, 한국 국채를 안 사면 안 돼요.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뒤처지니까요. 이게 구조적인 수급 변화인 겁니다. 단순 호재 뉴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해요. 매수 쪽 논리하고 매도 쪽 논리를 같이 볼게요. 먼저 매수 쪽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요,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채권 실질 수익률이 좋아져요. 환차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90조 유입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에 나서면요, 글로벌 채권 자금이 움직여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 채권이 매력적이 되거든요. 한국 국채가 그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로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려고 달러를 팔겠죠. 원화를 사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요.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요. 기업 외화부채 부담도 줄어들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 완화되면요, 그게 주식시장에도 긍정 신호가 됩니다. 채권에서 시작된 돈의 흐름이요, 시장 전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시각도 있어요. 매도 쪽 논리를 봐야 공평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이상에 고착되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면서 환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환율이 높으면 그 해지 비용이 커져요. 비용이 커지면 실질 수익률이 깎이겠죠. 그러면 의무 편입뿐만 겨우 사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거예요. 90조 시나리오가 희석되는 겁니다. 미국 쪽 변수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기준금리 3.64%가 유지되기만 해도요, 달러 강세 압력은 계속됩니다. 만약 추가 인상 신호까지 나오면요, 한국 국채 상대 매력이 확 떨어져요. 패시브 자금은 의무니까 들어오겠지만요, 액티브 자금은 오히려 빠질 수 있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90조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WGBI 편입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요, 비중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예요. 90조를 12개월로 나누면요, 한 달에 7조에서 8조 수준이에요. 헤드라인의 10분의 1이죠. 물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일 당장 90조가 쏟아지는 그림은 아닌 거예요. 인도도 그랬고 사우디도 그랬어요. WGBI 편입 발표 이후에요. 실제로는 돈이 유의미하게 들어오기까지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성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한국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90조 유입 뉴스를 보고요, 당장 채권 ITF를 샀거나요, 장기채 펀드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을 수 있거든요. 실제 유입은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헤드라인만 보고 단기 급등을 기대하면 오판입니다. 또 하나요,
채권 시장 수급 개선을 주식 시장 상승과 바로 연결 짓는 분들이 있어요. 채권 금리 하락이 주가에 전달되려면요. 시차가 있고 추가 조건이 붙어요. 경로가 다르다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0조라는 숫자. 이게 시장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요. 아니면 기대만 큰 이벤트로 끝날지는요. 결국 두 가지 숫자가 결정합니다. 상승 조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별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요. 눈에 보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면요. 90조 시나리오에 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락 조건, 환율이 1,510원 위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 금리가 인상 신호까지 내면요. 90조는 숫자로만 남는 겁니다. 90조 헤드라인이 아니라요. 환율 1,500원 돌파 여부, 그리고 매달 외국인 국채 순매수 데이터. 이 두 개를 매달 확인하는 게 진짜 투자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뉴지비아의 편입이 진짜 시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환율이 안 꺾이면 결국 기대에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